우리가 한 번쯤은 마셔본 생수 에비앙, 그 이름은 오늘의 출발지인 에비앙 레뱅에서 가져왔습니다. 알프스에서 내린 비와 눈은 빙하가 만든 지층과 반반 사이로 스며듭니다. 약 15년 동안 땅속을 지나며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얻은 뒤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이곳에 선수들은 단 몇 초를 줄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6 뚜르드 프랑스 스테이지 16. 선수들은 에비앙 레뱅을 출발해 호농 레뱅으로 향했습니다. 전체 거리는 26.1km, 오르막과 내리막, 평지로 구성된 개인 타임 트라이얼이었습니다. 개인 타임 트라이얼은 앞에서 바람을 막아줄 팀원이 없습니다. 펠로톤처럼 다른 선수의 뒤를 따라가며 힘을 아낄 수도 없죠. 코스 위에 있는 것은 오직 선수와 자전거, 팀 차량, 그리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계뿐입니다. 스테이지 16는 램코가 자신의 장기에서 옐로우 저지와의 시간을 줄이고 3위와 격차를 벌이기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포가차도 우승을 노렸지만 한 번의 스테이지를 노리기보다는 옐로우 저지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했죠. 그리고 종합 5위 리포비치에게는 포디움 경쟁에 필요한 시간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같은 코스를 달리지만 누군가는 공격해야 했고 누군가는 지켜야 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날의 코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약 10km까지 이어지는 오르막 구간, 코너가 있는 기술적인 내리막,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힘을 쏟아야 하는 평지 구간입니다. 코스 구성은 마치 오르막은 도전, 내리막은 위기관리, 평지는 승리를 향한 의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죠. 먼저 출발한 선수들의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시 탈링이 34분 21초, 레드불의 카타네오가 34분 1초를 기록하며 핫시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당연히 램코였습니다. 현재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유럽 선수권, 타임 트라이얼 챔피언, 말 그대로 지금 타임 트라이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타이틀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와 팀은 이번 타임 트라이얼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와 경기 계획을 준비를 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췄어도 그 성능을 기록으로 바꾸는 것은 선수의 몫입니다. 출발 직후 램코는 몸 상태가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니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싶었겠죠. 그런데 램코는 오히려 스스로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경기 후 그는 첫 구간에서 더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진정시켰다고 말했죠. 램코는 첫 번째 계측 지점부터 가장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포트드 랑네주 정상에서도 선두를 유지를 했죠. 뒤에 출발한 포가차도 언덕을 강하게 오르고 있었지만 정상에서 램코보다 약 15초 늦었습니다. 램코가 자신의 계획대로 코스를 통과하는 동안 같은 팀의 리포비치에게는 좋지 못한 하루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플로리안 리포비치. 그는 2025년 뚜르에서 종합 3위와 화이트 저지를 차지했죠. 2026년에는 램코와 함께 레드불의 공동 리더로 뚜르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강점은 다른데요. 램코는 타임 트라이얼과 짧고 강한 공격에 뛰어났고 리포비치는 긴 산악 구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은 두 선수를 함께 세우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리더 체제에서 누가 팀의 중심이 될지 명확하지 않았고 경기 중 램코는 리포비치에게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둘이 생각하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이지 15이 끝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램코가 종합 2위로 올라갔고 리포비치와의 격차도 벌어졌죠. 그래서 3주차를 앞둔 리포비치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램코를 파리에 포디움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도 램코를 위해 준비가 됐다고 말을 했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두 선수가 대회 마지막 주를 앞두고 드디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은 레드불의 3주차가 기대되는 이유였습니다. 리포비치도 역시 이날 좋은 기록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포디움 경쟁자들과 비슷한 속도로 중간 계측 지점을 통과했고 남은 산악 스테이지까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선까지 약 6.4km가 남은 지점,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 리포비치가 고속으로 낙차를 하고 맙니다. 어깨부터 연삭에 부딪혔고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오르지 못했죠. 결과는 오른쪽 쇄골 골절. 직전 스테이지에서 빙계고가 쇄골 골절로 대회를 떠난 데 이어 종합 5위였던 리포비치도 뚜르를 마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레드불의 하루는 오늘 완전히 갈라졌는데요. 한쪽에서는 램코가 가장 빠른 기록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리포비치의 뚜르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리포비치가 사고를 당한 코너는 다른 선수에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조금 뒤 같은 코너를 통과한 포가차도 자전거가 크게 흔들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포가차는 코스를 답사할 때 주변 차량 때문에 해당 우회전을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포가차는 오르막 정상에서 램코보다 약 15초 정도 뒤져 있었습니다. 우승을 위해 차이를 줄이려면 내리막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 했지만 포가차는 이번 스테이지보다 파리까지 이어지는 종합 순위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무리하게 코너를 공략하기보다 안전하게 내려가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고통을 견디고 빠르게 올라가는 도전이 필요하지만 내리막에서는 위험을 감지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잘 판단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때 램코는 리포비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팀 차량은 사고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램코에게 전달하지 않았죠. 팀원의 부상 소식을 알게 되면 램코에게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램코는 마지막 구간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힘을 남겨줄 이유가 없었죠.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은 32분 19초, 평균 속도는 48.45km였습니다. 포가차보다 28초가 빨랐고 3위 스켈모즈와는 1분 이상 차이가 났죠. 램코는 24년, 25년에 이어 3년 연속 뚜르에서 개인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벨기에의 국경일이었는데요. 현장에는 램코의 부모님과 아내,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벨기에 선수가 국경일의 뚜르 스테이지에서 우승한 것은 1985년 이후 처음이었죠. 가족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의 기념일에 거둔 승리. 램코는 벨기에 선수로서 이날 우승한 것이 특별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시작된 뒤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야 리포비치의 사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조금 전까지 자신의 승리를 이야기하던 램코는 곧바로 리포비치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승리와 함께 삼켜야 할 씁쓸한 약이라고 말하더군요. 드디어 같은 목표를 바라보던 팀의 한 사람은 가장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2016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6. 알프스에 스며든 물은 15년을 지나 에비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에 나옵니다. 램코는 32분 19초 동안 오랜 준비를 승리로 바꿨죠. 리포비치의 뚜르는 한 번의 코너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의 오르막에는 도전이 있었고 내리막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지 구간에서는 남아있는 의지를 모두 보여줘야 했죠. 우리의 삶도 언제나 원하는 길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삶은 도전과 위기를 지나 자신의 의지로 다음 구간을 향해 달리는 타임 트라이얼입니다.